TV 도쿄가 공개한 항공 촬영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골프를 치던 중 아베 총리가 공을 벙커 밖으로 쳐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뒤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벙커 밖 그린을 향해 뛰어 올라가다 무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벙커 안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라운드 초반 3차례 정도 공을 벙커에 빠뜨렸는데 2차례 벙커샷에 실패한 뒤 3번째 공을 벙커 밖으로 쳐내고 급히 트럼프 대통령을 뒤따라가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briefing on progress towards an institutionalizing regular warfare as a core competency for the joint force, encourages expanding intelligence sharing with South Korea, Japan, India, and Germany.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미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방한 중인 중국 외무장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의 중립적인 입장 지키도록 못 박았다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의용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는 뉴스를 속보로 전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시진핑을 일본에 방문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올림픽 이전 이후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를 노리고 있었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트럼프의 대중정책이 강경책에 이르자 언제 시진핑을 초대했냐는 듯 미국에 바짝 붙어서 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고 싶어서 쿼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틀에 한국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각국의 외교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그나마 코로나 대책을 잘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스가의 외톨이 외교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 외교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 발표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인도, 일본을 넣자는 성명서에 일본이 아닌 한국을 가장 먼저 거론한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교란 앞에서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협상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국가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미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 또한 앞에서는 대중관계를 강경하게 표현하지만 바이든조차도 시진핑과 통화를 하며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고자 물밑 작업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국제관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주거나 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카드로 인해서 중립적으로 외교관계를 이끌 수 있고 왕이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카드 때문에 방한을 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일본 기사를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방한 중인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이 15일 한국에서 한국의 정의용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양국 외무장관의 직접 회담은 중국에서 지난 4월 3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왕이는 한중 수교에서 내년에 30년이 된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의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도록 재차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5월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중 문재인 정권의 바람인 남북 유화책으로 정치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협력을 재차 호소한 것이다. 왕 장관은 회담 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도 면담한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중립이 가능한가? 국제법은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고 유엔의 동의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정전 중에 중립이라든지 있을 수 없다. 글쎄 말하고 있는 의미는 알지만 또한 한국이 중립을 표명했다고 밝혔어도 언제 깰 것인지 왕이 외무장관도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한국은 붉은 깃발 속에 들어가고 싶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여하튼 서방 동맹국의 스파이예요. 일본, 미국, 유럽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중간 역할도 하고 있다. 어차피 또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가장 거리적으로 가까워서 일본을 욕하는 작전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보아도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해석해 간다. 이것이 붉은 방식, 역사가 엄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한국은 여러분에게 꼬리 살랑살랑하면서 갈 테니. 선진국의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중국에 무릎 꿇고 이전과 같은 종주국민과의 관계에 되돌려 받을 기회가 도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클릭하는데 안간힘 쓰는 것에 기대하고 싶습니다. 중립적 입장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미국 측에 붙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아도 내쫓는다라고 들리지만 난처한 입장에 가련하다. 보통 나라라면 휴전 중인 적국 동맹국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으로 무례한 것이지만 정의용 외무상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경,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하면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지만 그것조차 이해할 수 없겠지요. 중국 외상의 중립의 의미를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책임이 있는 무거운 중국과 사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은 한국민은 어떤 기분일까요? 한국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항상 적당하게 판단하고 적당하게 향하는 정권이니까요. 어느 쪽이든 붉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네요. 겉으로 레드팀 진행하는 게 아니지만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고 못 받고 있다. 이대로 매달려 있는 것이 좋은가? 작은 중국으로 좋은가? 한국의 풍향계 외교도 힘들구나. 미국에 좋은 얼굴하며 중국에서 외상이 오면 중국에도 좋은 얼굴이고 이런 외교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 휴전하고 있는 유엔군이니까 한국전쟁을 제기하면 제재의 범위인 거 아냐? 한중회담에서 회담 내용이 제대로 미디어를 통해 나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정말 중립이라고 말한 것일까? 드디어 중국도 필사적으로 왔어요.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댓글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은 자신들의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바짝 엎드려 빌빌 기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히토류 사건을 잊었나 보죠. 또 트럼프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베의 모습도 바로 잊어버렸나 봅니다. 외교란 자존심이 아니라 최대한 마찰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일본처럼 최전방에 앞장서서 쿼드로 중국을 직접 압박하니 코로나가 풀려도 중국 관광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바로 대만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며 엄청나게 친한 척하는 것이 외교일까요? 일본은 지금 외교도 경제도 코로나 방어도 모두 실패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조로 볼 때 요즘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이 외교라는 단어에 일본의 위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BTS 청와대 초대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BTS가 미워서 이런 기사를 냈을까요? 그저 청와대가 하는 모든 것이 미워서 어떤 것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와 일본의 댓글 반응은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외교도 기사도 정도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외교란 외줄타기 같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